연예인분들이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오늘은 금남시장 앞에서 우리 조인호 팀장님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금남시장으로 온 거죠? 네. 최근에 제 매수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지역이어가지고 보통 주변에 뭐 성수동이나 한남동 이런 데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금액이. 그리고 이 위쪽 같은 경우도 뭐 왕십리 아니면 종각, 신당 이런 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금남시장 그리고 약수역 근처가 종각, 왕십리 주요 지역들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인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지역이지 않을까. 강남하고 멀지도 않고 성수하고도 멀지도 않고 이쪽을 좀 임장을 다녀보면 오피스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장사하거나 아니면 오피스로서 어떤 강남이나 주요 지역에 접근하기가 참 좋겠다. 금액대가 여기는 그래도 조금 소액대가 많겠네요. 강남이나 성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좀 높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3, 40억? 4, 50억만 있어도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금남시장이고 그 뒤쪽이 이제 금호 21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촬영하는 곳이 23구역인데 이 21구역, 23구역이 또 이제 향후에 재개발되게 되면 동네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 23구역은 언제 개발 예정인가요? 23구역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개발하고 민간 개발하고 지금 사이에서 좀 약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21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3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 이런 구역들은 다 개발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있는 중인 곳도 있고 개발이 되다가 지금 대부분은 다 사실은 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이쪽 위쪽으로 16구역 그리고 21구역, 23구역 이 세 구역이 중점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도 보니까 대규모로 개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규모가 좀 크고 전반적으로 이제 평수도 2만 평, 15,000평 이게 좀 큰 규모에다가 향후에 이제 들어올 세대수도 3,000세대 이런 식으로 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 자체가 항아리 상권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사업성이 나오니까 시작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재개발로 해가지고 신통기획 빠르게 좀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뒤쪽에 있는 금남시장이 있는데 보이시는 이 뒤쪽 라인 있잖아요. 노래방 쪽 있는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공동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저기 뒤쪽에 보시면 하얀색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개발 지정해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컨셉의 건물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21구역을 가가지고 21구역 한 바퀴 둘러보고 그 인근에 21구역 호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좋은 금액에 매각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시고 오늘 여기 금호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이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보셨던 큰 하얀색 건물이 이 건물이고요. 지금 이쪽 라인은 전부 다 건물이 낡았어요. 낡았는데 예전에 있던 건물들을 헐고 새로 지은 케이스는 이 건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좀 매각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오게 됐고요. 이 건물은 137평 준주거 지역 물건입니다. 4개 필지를 한꺼번에 합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보여드리면 2개 필지가 공동개발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2개 필지는 공동개발 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지정인 필지를 따로 매입을 하고 또 공동개발 권장인 필지를 따로 또 매입을 해서 4개 필지를 합쳐가지고 큰 건물을 지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취득했을 때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토지 매입 비용 같은 경우는 87억 4천에 매입을 했고요. 그 밖에 건축 비용과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현재 들어와 있는 임대, 그 다음에 공시를 채웠을 때 가상 임대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연수익률을 3.6%로 역산했을 시에는 아마 한 매가 25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잘 투자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건물은 지금 신축 건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 동네가 신축 건물이 워낙 없기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보여드렸지만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공동개발 지정이나 권장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필지만 매입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액대 투자들은 안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이쪽 대로변 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명도를 하면서 약간 큰 규모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니까 아까 전에 21구역에 바로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언덕도 좀 있는 것 같고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아까 한 3,000여 세대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이쪽 뒤쪽이 이제 금남시장 뒤쪽으로 해서 금호 21구역이고요. 이 금남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호 21구역을 개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특별기획으로 나왔는데요. 저쪽이 언덕길이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게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향후에는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기업 필지를 좀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위쪽까지 올라가는 도로들을 좀 넓게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 바로 전까지가 21구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뒤쪽까지 전부 21구역이고요. 지금 제가 금남시장을 통과하겠지만 금남시장 통과한 바로 뒷 라인부터 전부 다 21구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이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금남시장 가로질러서 21구역을 좀 보고 뒤쪽에 매각사를 또 하나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금남 시장인데요. 최근에 연예인분들이 예능 프로나 이런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금남 시장을 많이 좀 예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쪽도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어요. 일반 상업지도 묶여 있고 다 한 지역이긴 한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렵잖아요. 저도 예전에 노원구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쪽에도 한번 의뢰를 받아가지고 좀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상인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로 묶여 있긴 하지만 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원래 예전에 망원시장도 방송에 나오기 전에 되게 이름 비슷했어요. 근데 방송에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세련되게 바뀌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세련되게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그치고, 이 뒤쪽 주변이 전부 다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 위치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부터 21구역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뒤쪽이 전부 21구역이고요. 이 21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작년 9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는 좀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전부 일반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싹 밀려서 이제는 아파트 단편하게 될 그런 곳입니다.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점점 공실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 명도도 슬슬 시작했으니까 1층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먹자 상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는 조금 죽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로 쭉 가면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토지 15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매입해가지고 신축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카메라 뒤쪽이 21구역 끝쪽 부분이고요. 21구역이 작년에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기 전에 매각을 하고 털고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익도 많이 보시고. 15평이면 조그만 주택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작은 1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이제 큰 건물로 새롭게 지은. 그럼 이거는 얼마 주고 매입을 했는데 얼마에 매각을 한 거죠? 네, 21년도에 4억 2천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2,800만 원이었고요. 매입하고 나서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부대 비용과 신축 비용 다 포함하게 되면 취득 원가는 약 7억 2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1월 달에 9억 3천에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현금 투입은 한 3억 7천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현금 투입액 대비했을 때는 차익은 약 2억 1천 정도 나왔거든요. 소액대로 봤을 때는 현금 투입액 대비했을 때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온 그런 케이스라 보죠. 한 70%에서 80% 정도 수익을 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불과 한 2년 정도 만에 수익률이 크게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수익을 낸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액대 물건들, 특히 금호 약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대 물건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당가 막 4천대, 5천대거나 혹은 그 이하 물건도 나오기 때문에 건드려 보기에 괜찮을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21구역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딱 지금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에 딱 앞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매입하실 분도 아마 그런 21구역 호재를 가지고 매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저기 뭐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맞습니다. 요즘 한창 분위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21구역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여기저기서 플랜카드도 많이 붙이고 하고 있고, 23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과 민간이 약간 붙어 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랜카드가 조금 부정적인 것도 걸려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이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장터길인데 사실은 도로가 조금 정비돼가지고 넓어졌지만 과거엔 엄청 좁았어요. 예전에 왔을 때 여기 인도가 되게 상당히 좁았거든요. 많이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된 케이스입니다. 앞에 가보시면 저쪽은 이제 차선 아예 넓혔습니다. 건물을 다 뒤로 미루고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개선이 된 거리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23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건물들은 전부 다 23구역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고, 향후에 재개발하게 되면 수용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에도 할 이야기가 많다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건축선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들보다 살짝 뒤로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선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건물을 개발을 하게 될 때 도로가 넓혀지는 곳들 같은 경우는 건축선을 이제 뒤로 미루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밀었기 때문에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 면적이 실제 건축 토지 면적과는 약 1.6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에 자꾸 거래를 하니까 강남 임대료에 되게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통임대료 했을 때 평당 뭐 20만 원, 25만 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상권이 향선되거나 오피스가 뭐 좋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대료 수준이 한 10만 원도 안 되는 7, 8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 수준이 낮아서 실제로 임대료 맞추다 보면은 공실은 없는데 임대료 수준은 되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 물건 같은 경우도 규모에 비해서는 임대료 좀 낮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개발되고 아파트가 재개발되게 되면 그때 가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23구역인데 맞은편 여기는 아무 구역도 아닌가요? 여기? 네,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아무 구역도 아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23구역 재개발되게 되면 어느 정도 호재를 이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 시세 혹은 호가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7천, 8천 정도에서 1억까지 호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천대, 8천대라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7, 8천 투자해서 아까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에 안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사실 수익률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축 건물들의 공실이 은근 있습니다. 신축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공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거죠. 이제 맞추시는 분들은 평당 최소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로 얘기하시고 기존의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얘기하시는 상황이니까 갭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평당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이제 뒤쪽에 23구역이 개발되게 되면 사실은 이쪽 건물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물 매입하셨다가 수용되게 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사야 되는 건물들이고, 이 맞은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개발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아파트 유동인구들이 생기고 앞에 금호역까지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유동인구 좀 있는 물건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호도 지금 뭐 금남시장이나 이런 또 공동개발 지정도 많기 때문에 리스크도 많고 하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뭐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임대료 수준이 좀 약하지만 새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투자 가치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강남하고 차 타고 오면서 한 10분이면 오니까 그렇게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지 않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한 상권이 생겨야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거의 서울의 명동같이 외국인들은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좀 높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남시장 쪽에 임차 업종이 한의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약재상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약간은 노후화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나긴 나지만 과거의 강남 다 빌라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입지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점차 달라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저렴한 금액에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당장의 임대 수익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미래 가치로는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이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당의 가격 수준에서 2.5%에서 3% 정도 나오면은 그냥 검토를 해본 다음 매입을 하고 한 5년, 10년 기다리면은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끝인가요? 네, 금호동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약수동에 설명드릴 게 좀 많아요. 다산 성곽길, 약수역 근처 이런 데가 이제 상권도 좋고 아무래도 금호동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액대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많고 최근에 사례도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당, 청구, 그다음 약수로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퍼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금호도 좋아질 것 같고 제가 아마 약수에서는 조금 더 설명드릴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약수에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